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인에 대한 등기 신청할 거고요. 대리인에 대한 등기 신청 구조, 등기 신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가능한데, 대리인은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일반인, 상대방, 제3자 등 가능하고, 반드시 대리권 증명정보 첨부해야 된다. 위임장이 필요하다. 구도 안 되고 증명서도 가능하지 않는다. 대리권 범위는 당연히 등기 신청, 보정, 등기필 정보 수령 요 정도만 허용되고, 포함 안 되는 거는 당연히 등기 신청 취하, 복대리인이 뭐냐? 복대리인은 이제 대리인이 또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사정이 있고 이거를 이제 허가 받으면 가능하다. 처분 위임장 원본 필요하다. 반드시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 요 소리입니다. 쌍방대리 등기 권리자랑 등기 의무자가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겠죠. 동일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한데 당연히 공평 의무를 부담하고 한쪽이 저 이거 등기 안 할래요. 중지해달래 요청해도 따를 수가 없다. 당연히 권모사가 아닌 자는 업으로 등기 사무를 못한다. 업 판단 기준은 반복성이랑 계속성. 수수료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모르니까 괜찮다 안 되고 한 번만 했다. 가능하다. 자, 반복하면 무조건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위임을 받았어요. 이거를 한 번만 가능하지. 위임 받았다고 이제 그 업무가 끝났는데도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대리 업무를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 자, 이해상관 행위, 실질적 이해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랑 자식 간의 거래일 경우 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억지로 했을 때 담보 제공, 그 다음 채무분할 불리하면 무조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자, 미성년자 상호 간 공유물 분할 등 상호 이해 상반 인정이 됐다. 그러면 1인이 특별대리인 처리 인정됩니다. 자, 후견인은 이제 미성년자 후견이 있고, 성년 유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년이지만 본인이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이때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친권 관련 핵심 항정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자동으로 부활되는 건 아니고 법원이 지정일 필요한다. 자, 자격대리인. 당연히 자격대리인 등이 대리인이 등기 수행할 수 있죠. 자, 위에 거 조금만 보충 설명하자면, 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해서 엄마든 아빠든 친권이 한 사람한테 갔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넘어간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아동학대 이런 걸로 이혼을 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지정해준다. 법무사법인은 업무는 지정된 담당 법무사 중심이고 다른 소속 법무사가 대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무원은 허가받은 사무원이 이제 제출 보정 수령 가능하고, 확인 서면 등기필 정보 없을 때 자격 대리인 작성하고 자기 자신 확인 서면 작성 불가능. 그러니까 자, 법무사가 나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확인 서면 작성해서 낼게. 요게 안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수용자는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죠. 인감증명서 대신에 교도소장이 확인해 줄 수 있다. 문제로 바로 볼게요. 자, 미성년자 2인의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계약을 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1인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맞죠? 왜냐, 공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1인만 특별대리인 선임하면 되고, 친권자가 미성년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금 이해상반 행위죠.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맞고,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자의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 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대리 선임 필요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면은 지금 자, 보면은 지금 3번도 맞는 설명인데, 자, 보면은 이제 친권자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에 대한 특별대리 선임이 필요하다. 지금 이거랑 지금 친권자 미성년자의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지금 친권자와 미성년자를 공동 채무자로 하거나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보면은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 채무자로 하여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는 미성년자 본인 채무가 아니죠. 본인 채무가 아닌데 지금 친권자에 의해서 채무로 이제 얻게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를 공동 채무자로 하거나 지금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미성년자가 본인의 채무죠. 그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다.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두 개가 틀린 설명 같은데 맞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성년 후견인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일방의 대리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해야 한다. 맞죠? 5번.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은 당연히 부활하므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는 별도의 친권자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니죠. 별도의 친권자 지정 절차를 거친 후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2번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옳은 거 1번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자, 수수료를 받든 안 받든 일단 상관이 없고 자, 등기 권리자의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 의무자의 대리인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신청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업무에 속한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당연히 위반되죠. 일단은 일단 법무사법에 걸리기 때문에 대리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요 등기 행위는 못해요. 그래서 틀렸고 2번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소유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없죠. 왜냐? 그 채무자인 미성년자를 위하여 제공한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만 필요하죠. 맞죠? 공유부동산이기 때문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 위임받은 법무사는 자, 중지 요청 받았다면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에 이거 틀렸네요. 교도소 수감 중인 자는 확인을 받아 제출 불가능입니다.
수용자 특례 불가.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 신청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등기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사실 제한이 없으므로, 자,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의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성년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내용의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후견감독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등기 신청 위임에는 등기 신청 취하, 목대리. 자, 목대리는 안 됩니다. 따로 해야 되고, 등기 신청 취하도 안 되고, 이것도 다 포함 불가예요. 이거는 빼고. 5번. 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기 신청물을 대리하는 행위는 보수 유무 관계없이 당연히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 정한 업무를 업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에 위반되죠. 4번. 자, 자격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법무사법인 대리인인 경우에 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소속으로 허가받은 사무원은 누구나 등기 신청서 제출, 등기 신청의 보정 및 등기필 정보의 수령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가능한 이유가 지금 사무원이 본인이 등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등기 신청서의 제출을 하는 거죠.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등기 신청서에 보정할 수 있겠죠. 간단한 것들. 그리고 등기필 정보의 수령 당연히 받아올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대리를 받아서. 이 소리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임받았으나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확인 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죠. 자격 대리인으로부터 등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 담당자는 당연히 자격 확인증으로도 자격 대리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법무사법인이 당사자로부터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갑 법무사가 지금 지정을 받았어요. 근데 A 등기 신청서에 담당 법무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을 법무사가 위 소속 법무사임을 소명하여 당연히 제출 불가능이겠죠. 담당 법무사만 가능합니다. 5번.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의 성질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쌍방으로 등기 신청 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당연히 등기 신청 중지 요청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죠. 5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원의 대리인 겸 등기 의무자의 대리인으로 계속 반복적 수행하면은 불법이죠. 위반되죠. 2번 틀렸고. 자, 등기권리자와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무사는 당연히 요청 거부해야 할 의무 있죠. 등기 신청자는 이제 쌍방 동일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받아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신청 대리 권한에는 등기필 정보 수령 권한 포함된다. 맞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죠. 자,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은 이미 해요. 단지 이제 등기에서 처분 가능 상태를 확보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등기는 대외적 공시랑 처분 가능 상태 확보한다. 등기 안에도 권리 취득이 되는 거랑 등기 있어야 처분 가능.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법정 상속 등기는 지분대로 등기하는 거고 특징은 당연히 지분대로 하는 거니까 협의 필요 없죠. 협의 분할은 이제 상속인들끼리 합의로 특정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당연히 필수겠죠. 협의 분할은 당연히 상속 개시시로 소급하고 3자가 권리침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경매, 매매, 압류, 자, 협의 분할로 뒤집기 불가능하다. 이미 이전된 지분은 협의로 못 건드린다. 고소리입니다. 이미 협의 후 등기까지 완료했다. 원칙은 새로운 등기 필요하고 일부 경정 등기는 허용이에요. 자, 이해상관 당연 기준은 가능성 기준이고 결과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없어도 이해상반 가능하고 당연히 그래서 위해삭과 친권자, 미성년자 결과가 안 나와도 이해상반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이해상반이 될 수 있다. 요 소리입니다. 결론은 이해상반 행위일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순차 상속이 있어요. 1차 상속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사망했다. 그럼 2차 상속인데 상속 개시일에 순차적으로 기재를 하여 한 건으로 등기 가능하고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이 있는데 상속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데 자 인감증명 필요 없고 상속 포기 심판 정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두나 뭐 간단하게만 나 상속 포기할게 이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 심판 요런 게 있어야 돼요. 한정 승인은 당연히 기존 협의 분할 영향 없고 협의 무효는 아닙니다. 자, 판결 이후에 상속관계 명시되면 상속증명서 불필요하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하면 상속등기 없이 본등기가 가능해지고 상속증명만 필요하다. 재외국민이 상속했을 경우에 당연히 3자에게 위임 가능하고 공동상속인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공동상속인에게는 위임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요 소리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도 위임 가능하다. 공중대 인감 대신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외공간 공중 가능하고 상속등기 선행 필수한 거는 이제 소유자 특정할 때 경매, 공유, 분할, 일반 처분 요구할 때 이제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는데 경매 중 상속 중이면은 이 상속 먼저 끝내고 다시 경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상속할 때 필요한 비용 같은 것들은 이제 경매 매매 비용에서 떼서 먼저 들고 가요. 왜냐면 필요비로 치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했어. 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불필요. 직접 승계하는 거는 가등기, 본등기랑 뭐 판결등기, 파산관대 이런 것들은 직접 승계가 되는 거고. 자, 문제로 바로 보면 자, 지금 등기 원인이 발생한 경우 상속 등기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금 경매죠. 경매 기입 등기 촉탁의 경우 당연히 상속 등기 먼저 해야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 후 경매 신청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을 먼저 한 뒤에 경매로 넘어갑니다. 만약 경매 중에 상속이 생기면 사실 상관없는데 니은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뭐 가등기 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 말소하는 경우 요거는 상속 필요 없죠. 왜냐? 가등기를 이미 해놨죠.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본등기든 말소든 다 될 뿐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상속인 소유 명의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한 처분금지 처분금지 등기 촉탁에 기한 가처분 기입 등기 경우 요것도 선행 필요 없죠. 왜냐? 이미 이미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지금 진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필요 없고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해서 공유분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것도 당연히 상속 등기 필요합니다.
왜냐면 자, 지금 사망한 공유자가 있어요. 자,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 A를 가진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판결이 상속인들에게 공유물 분할을 해라 라고 판결이 확정된 거죠. 그럼 당연히 상속을 누가 받는지 얼마만큼 하는지 이런 거 상속 등기가 필요하겠죠. 자, 사망한 자의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 선고 등기가 맞춰진 후 파산관제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거나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자, 파산관제인은 파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속 재산이 파산났죠. 파산 재산은 파산 관제인이 직접 처분합니다. 그래서 상속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제외국인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권한을 을에게 위임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옳은 것 갑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을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당연하죠. 작성한 상속분할 협의 위임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맞죠? 갑이 작성한 분할 협의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인감 증명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제외 공간에서 위임장 공증 가능하다 했죠. 갑이 위임장을 인감 납입하고 인감 증명 제출하는 대신에 공증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 제외국민을 증명하는 이거 필요 없어요. 왜냐? 제외국민을 증명하는 정보 자체를 제외공간에서 공중으로 인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을은 갑의 대리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인 증서로서 당연히 등기소에 제기해야겠죠. 한국재단 분할 협의서에서는 을의 인감을 낙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함이 원칙이냐? 이 협의서를 을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 시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처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이 재혼하지 아니하면 처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이인 경우 남편은 처의 대습상속인이 된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손자나 손녀가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제 상속 받겠죠. 할머니나 할아버지 재산을. 왜냐?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러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피상속인 경우 남편은 대습상속인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맞죠? 상속 개시 후에 상속 등기하기 전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했죠.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 명의로 하는 상속 등기가 맞춰진 후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 협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 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산 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 등기의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왜냐? 지금 경정이 아니라 새로운 협의 분할을 했죠. 당연히 경정이 아닙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1인이 공동 상속인인 경우 채권자가 상속 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되죠. 왜냐? 자, 상속 재산이 이게 우리가 자산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빚도 상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빚 지기 싫어서 이제 자녀한테 넘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됩니다. 자, 공동상속 등기가 경렬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실종 기간이 상속 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지금 실종이 확정되었죠. 실종한 사람에 대한 상속인이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옳지 않은 거네. 맞네.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피상속인 처와 그 친권에 따른 미성년자 또는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 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협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돼야 된다. 자, 이것도 맞죠? 왜냐? 자, 친권자랑 미성년자랑 둘 다 지금 상속받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돼야 됩니다. 왜냐? 본인이 하면 이제 뭐 본인만 좋은 걸 가지고 나쁜 걸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갑의 중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 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 상속인들이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돼요.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 명예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자, 등기 관리자인 상속인들이 등기 기록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 필요 없겠죠. 왜냐? 이미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 판결 받았죠. 그다음에 3번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 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 이유 중에 원고들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 정본과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 자,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판결은 지분 인정했죠. 근데 보면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 협의 분할했죠. 이게 있으면 단독 소유로 하는 이전 등기도 신청 가능하다 요소입니다.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있을 때는 자, 전원이 참가해야 되며 재외국민이 만약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플러스 2회 둘 중 하나에 위임하여 분할 협의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도 위임 가능하죠.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증명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왜냐? 지금 마친 후에죠. 가등기 마친 후.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가능하다.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등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공동상속인의 명의로 지금 상속등기가 맞춰진 이후에 경매 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1인의 지분이 나머지 1인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은 이 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 아니죠. 이거 완전 별도입니다. 이거 등기 원인해서 소유권 변경 등기 신청 불가능해요. 1번부터 틀렸고 한정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한정 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 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 등기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하죠. 한정 승인을 원인으로 이 상속 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을 할 수 있죠.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당연히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자,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정본을 제공해야 되죠. 왜냐면 이거 제공 전에는 포기 안 한 걸로 봅니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이 그 협의를 전원으로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 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경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을 재협의 분할로 그 영원일 재협의가 성립된 날로 한다. 자, 이거랑 지금 위에 지금 아니지. 여기 3번이랑 차이가 뭐냐? 지금 보면은 해제했는데 새로운 값을 상속인으로는 새로운 협의 분할을 한 경우 같이 재협의 분할로 인하여 지금 상속인 전부가 교체됐죠. 전부가 교체될 때는 당연히 신청할 수 없고 경증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협의 분할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진 않았어요. 변경 없음. 내용만 변경됐죠. 그러면 재협의입니다. 자, 가등기란 뭐냐? 장래의 본등기 순위 보존을 위한 등기고 아직 본등기를 못해도 나중에 본등기할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 가등기 가는 경우는 당연히 권리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보존을 위한 거겠죠. 뭐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그러니까 시기부는 시기별. 아니면 조건부가 있는 청구권. 아니면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예를 들면 사인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뭐 부동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가등기는 권리 등기용이지 표시 등기용이 아닙니다. 이걸 하려면 따로 그냥 그 등기 변경을 하면 돼요. 신청 방식은 당연히 공동신청이고 권리자 단독 신청 가능하고 가등기 의무자 승낙이 있는 경우 가등기 뭐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단독 신청 가능하다. 처음 명령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도 가등기 가능하고 일반의 가등기와 마찬가지고 순위 보존용 인정을 해주는 건데 다만 법원 촉탁이라고 무조건 수리되는 건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가등기에 한 본등기 시 직권 말소 판단.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했는데 본등기하면 원칙적으로 후순위 등기 직권 말소 되는데 예외는 살아남는다.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 자, 전세 뭐 저당권에 대한 임의 경매 결정 등기 등 요런 것들.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청구 보전 가등기는 당연히 직권 말소 안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 보전 가등기도 본등기에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는 직권 말소가 안 된다. 자, 무슨 소리냐? 저당권은 여러 번 설정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등기를 해도 이전에 맞춰진 등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어서 하면은 이제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 당연히 직권 말소 안 되고요. 왜냐 가등기 전에 있었던 그리고 일부 지분 가등기 후 전체 지상권 실무상 전체 지상권 전부 직권 말소로 본다. 자, 가등기와 혼동,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고 해서 가등기가 혼동으로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뭐 이걸로 소유권 이전을 하던가 그때 이제 가등기가 소멸하는 거고 담보 가등기 여부는 이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를 이제 바탕으로 등기부에 매매 이야기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가 채권 담보 목적이면 담보 가등기로 판단을 한다. 자, 다음 담보 가등기 본등기 요건은 청산 절차 필요하고 통지서 도달 증명 필요하고 청산금 있으면은 지급 또는 공탁 증명이 필요. 자, 이제 청산금은 이제 뭐 담보 가등기 담보 뭐 이제 분양가액보다 권리가액이
권리가액 뭐 차액이 있을 수 있겠죠. 크거나 작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청산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급이나 아니면은 내가 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증명이 필요하다.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3자에게 소유권 넘어가도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다. 자, 문제로 바로 보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공유토지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이제 맞춰졌죠. 가등기가 먼저 맞춰진 뒤에 이어서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후 가등기에 의한 지분 이전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 등기부 말소해야 되죠. 왜냐? 이거는 후순위는 대부분 다 말소시킵니다. 토지 정보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제 아니죠. 자, 전부를 직권 말소 아니죠. 지상권 전부 말소 불가능입니다. 말소 불가능. 자, 그리고 보면은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지금 이거는 전세계 설정 등기를 한 거고 이건 당연히 말소 대상이고 위에 거 보면은 지금 가등기가 맞춰지고 이어서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후 가등기에 의한 지분 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1번이랑 2번 차이가 뭐냐. 자, 지금 1번은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 이전이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경된 거예요. 소유권이 변경 시 그 위에 있던 가등기 다 말소돼요. 그런데 이거는 보전 가등기죠. 지상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2번도 보면은 다 말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3번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근저당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4번 원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맞고. 자, 보면 가등기 후 본등기 하는 경우 이제 직권 말소는 이제 지상권 설정, 뭐 전세권 설정 이런 설정 등기고 근저당권은 이제 그 여기에 근거하여 내가 빌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4번도 3자 명의 등기도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에 의한 등기인 경우에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왜냐? 가등기 전에 끝났으니까. 2번 가등기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가등기는 권리 이전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일 때도 할 수 있으므로
타인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은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의 원칙이나 승낙 있을 때는 단독 가능하다. 맞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촉탁할 때는 이를 각하해야 된다. 왜냐, 가등기 촉탁이란 없습니다. 왜냐,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죠. 그냥 가등기는 그냥 등기를 해놓은 상태지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 배우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 계약의 해지 약정에 대한 예약을 하고 이제 효력이 발생된 경우 이때 생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할 수 있죠. 가능하다. 형식상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 계약 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 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로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완결권 행사를 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신청 가능하죠. 별도로 첨부 적용 필요 없다. 자, 3번 가등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가등기는 권리 설정이나 이전 등을 위한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표시 또는 변경 등기 할 수 없다.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중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당연히 가압류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죠. 맞고. 간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병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순차로 격려됐대요. 끝났대요. 을이 위 가등기 기하여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않고 갑으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를 받은 경우 을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할 수 있고 요것도 요것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뭘 선택하냐에 따라 달리는 거고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맞죠?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당연히 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 대상 아니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된다. 자, 가등기 가처분에 대한 촉탁은 각하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등기관이 여기 지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 가등기를 촉탁할 때 이를 각하해야 된다. 이거랑 지금 가등기 가처분 처분 명령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한 경우 지금 두 개가 다르죠? 비슷해 보이죠? 자, 지금 근데 다른 점은 이거예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렸어요. 등기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할 때는 각하해야 되고 가등기 처분 명령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어. 왜냐? 다른 지문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똑같은 소리거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법원이 촉탁하면 등기관은 각하해야 된다. 자, 2번 가등기 처분 명령에 의하여 맞춰진 가등기 효력은 일반적인 가등기 효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런 명령에 의하여 맞춰진 근저당 설정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경우에도 그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가등기 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말소 절차에 따라야 되며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자, 왜냐? 가처분 이의로 말소를 구할 수 없어요. 가등기는 등기 절차로 가능해요. 왜냐? 어차피 그 본등기가 아니라 그냥 걸어 놓은 거거든요. 예약을 걸어 놓았다고 하면 돼요. 예약은 우리 취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되며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 처분 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 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가등기 후에 맞춰진 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순위 보존의 효력과 물건의 배탁성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죠. 왜냐? 지금 소유권이 변경됐죠. 근데 그 이전에 있던 가등기는 당연히 주장 불가능이겠죠. 내가 뭐 돈을 A가 B한테 줬어요. 근데 A가 B 안 받으면 내가 C 너한테 줄게 해서 이 돈이 B한테 갔다 해서 B한테 내가 달라고 주장할 수 없겠죠. 요거랑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가등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효력이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일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상 가압류 등기는 자 보면은 지금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했는데 한 경우 가등기 후에 지금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있죠. 이거는 직권말소 불가능합니다. 왜냐?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나왔죠. 이거는 이 청구권 자체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대상이어서 자,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통상적인 첨부 정보 외에 지금 청산금이 없다는 뜻이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한 정보와 있는 경우 이제 뭐 지급 또는 공탁하였음을 정보를 제공해야지 다 끝납니다.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체상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등기부상 원인에 따라 뭐 형식적 기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자, 보면은 2번.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왜 직권 발소하지 않냐?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차후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이거는 직권 발소 예외 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지금 담보 가등기. 자, 아니지. 4번. 가등기 후 본등기 하기 전에 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 등기 소유자인. 자, 지금 4번이 무슨 소리냐 할 텐데, 자, 지금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지금 A한테 이제 B가 A 물건을 이제 가등기를 해놨어요. A 다음에 원래는 B한테 넘어가야 될 거를 B한테 안 가고 C한테 바로 간 거예요. 제3자에게.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고 무시되는데, 그래서 얘한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B한테 본등기를 했던 것처럼 쳐요.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가등기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 B가 되는 거고, 그 대신 여기서 전제 조건이 C는 B한테 이 가등기 권자에게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B가 이제 뭐라고 걸었을 경우 이렇게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